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나는 안 생기는 건데. 왜 그럴까요? 날씨도 완전 풀렸는데 감기는 왜 또 걸리는데. 쌤도 감기 걸려서 지금 목소리 굉장히 안 좋습니다. 추울 땐 추워서 안 생기고 더우면 더워서 인생은 불공평해. 너의 완벽한 연애는 아직 웃고 있지만 너도 차일 거야 겁나 지독하게.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손잡지 마. 자, 오늘은 신청곡이었습니다. 10cm의 봄이 좋냐? 라는, 봄이 좋지 않나? 봄이 조금, 힘드니까 근데 조금 감기도 걸리고 좀 힘들기도 하네. 오늘은 수업을, 여러 나라의 성장 한 8나라 정도 됩니다. 8나라 정도. 자, 이 나라들이 다 철기 시대 때 한반도에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나타난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제 한반도 내에서 이 나라들의 특징을 구분해야 되는데,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지도가 보통, 우리가 오늘 배울 나라들이 담겨있는 지도입니다. 여기 지금 제일 위에가 부여고, 그 밑에가 많이 들어본 나라죠. 여기는 고구려란 나라, 그리고 밑에 옥저, 동해,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우리가 위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시험에는 이런 게 다 가려져서 나옵니다. 가, 나, 다, 라, 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치까지 우리가 기억해 둡시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세 나라는 합쳐서 보통 삼한이라 부릅니다. 삼한이라고. 알겠죠? 뒤에 끝 글자가 다 한이죠. 한. 그래서 합쳐서 삼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나라들은 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고조선이 이렇게 이 북부지방, 한반도 북부지방과 이 중국에 걸쳐서 있었는데,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여기 있던 철기 문화가, 이 고조선은 멸망했지만 고조선 사람들이 다 죽은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다 널리 퍼집니다. 널리 퍼지는데,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건국한 이 나라들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여입니다. 부여는 자, 왕 밑에 이 가축의 이름을 딴 벼슬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각각 여기는 말, 소, 돼지, 개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얘네들의 이름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 왕은 중앙을 다스리고 나머지 동서남북은 다 이 네 가지 사출도라고 합니다. 사출도. 이 네 벼슬이 각각 다스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여는 왕의 어떤 권력이 굉장히 약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로 왕의 권력이 약했냐면, 흉년이 들면, 농사가 잘 안 돼서 흉년이 들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왜 흉년이 드는 걸까? 이거는 왕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왕을 죽이면 흉년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해서 왕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지만 이때 그만큼 왕의 어떤 권력이 약했다라는 점. 그리고 부여에는 순장의 풍습이 있습니다. 순장이 뭐냐면, 왕이 죽으면 왕을 모시던 노예들을 왕 옆에 생매장해서 너희 죽어서라도 왕을 모셔야 된다 라고 생매장하는 풍습을 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2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제천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인데, 영고라 불리는 영고란 이름의 어떤 제천행사를 부여해서 가졌다라는 점. 이 제천행사 각 나라들마다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근데 참 시험이 잔인하게도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라는 점 기억해두고,
자, 그 다음은 밑에 있는 고구려로 가겠습니다. 고구려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죠. 자, 여기는 일단 고구려는 산지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곳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부터 다른 나라를 약탈해서 식량을 구해오는 어떤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았는데, 자, 하려고 하면 당연히 무예를 중시해야 되고 활쏘기 말타기를 잘해야겠죠. 자, 그리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 여기는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동맹.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결혼 풍습입니다. 결혼 풍습. 고구려의 결혼 풍습. 서옥제라 불리는 풍습인데, 이게 무슨 풍습이냐면, 자, 이거는 사위가 결혼하고 나서 신부의 집에 가는 겁니다.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의 집 뒷뜰에다가 작은 집을 지어놓고 여기에 사위가 살면서 이제 신부의 집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이 사위가 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추수를 해오라 하면 추수를 해오고, 뭐 지붕을 고치라고 하면 지붕을 고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기가 태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그제서야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오는 풍습입니다. 왜 이런 풍습을 가졌냐면, 당시에는 노동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신부가 신랑 집에 가버리고 나면 이 신부의 집에서는 이 신부가 빠져나가니까 노동력이 그만큼 줄어들죠. 그래서 그걸 보충해주기 위해서 그 대가로 사위가 대신 그만큼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노동력을 중시한 사회였다라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옥저와 동해로 가겠습니다. 다 지금 동해 안에 있는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자, 이 옥저랑 동해는 둘 다 고구려가 압력을 가해서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한 나라들입니다. 둘 다. 자, 근데 옥저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역시 고구려의 혼인 풍습과는 전혀 반대의 혼인 풍습이 있는데, 아까 고구려는 사위가 신부 집에 가서 일을 해준다고 했죠. 이 민며느리제는 뭐냐면 결혼하기는 아직 어린 여자아이를 양가 부모님이 어떤 미래에 컸을 때 결혼을 하게 시키자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 그 어린 여자애를 신랑 집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려온 딸을 민며느리라고 합니다. 민며느리. 이 민며느리는 신랑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큽니다. 그리고 다 크면 다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면 다시 신부 집에 갑니다. 그러면 신랑 측에서는 여러 가지 재물을 준비해서, 돈을 준비해서 신부 집에 갖다 주면 다시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이런 풍습을 민며느리제라고 하고, 역시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어떤 그런 풍습입니다. 고구려랑 전혀 반대죠. 고구려는 사위가 신부집에 가는 거였고, 옥저는 며느리가 신랑 집에 오는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옥저의 또 중요한 풍습 중에 하나는 이런 가족 공동 무덤.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시신을 안치해뒀다가 뼈를 출연해서 뼈만 공동으로 담아두는 가족 공동 무덤을 이라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점, 옥저는. 그리고 동해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책화라는 풍습이 이 동해에만 있는 특이한 풍습입니다. 다른 부족을 잠깐 이 부족끼리, 동해 안에서도 부족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다른 부족의 땅을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어떤 소나 노예 같은 걸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입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동해의 특산물은 단궁, 이건 활입니다. 활. 그리고 과하마, 이거는 작은 말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반어피, 이거는 바다표범의 가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해의 특산물이었고, 이런 것들을 아마 고구려에 갖다 바치면서 조금씩 고구려의 압력을 받았지 않았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무천이라고 합니다. 무천. 그래서 아까 부여는 영고라고 했죠. 고구려는 동맹입니다. 동해는 무천.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삼한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한반도 나머지 망있는 삼한.
자, 사만 합쳐서 마한, 진한, 변환이죠. 자, 사만은 우리가 고조선이 아까 고조선이 재정일치사회라고 했죠. 단군, 왕검. 단군은 제사장이고 왕검은 왕이라고 했죠. 재정일치사회였는데 사만은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만에는 소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소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함부로 정치를 지배하는 왕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고 여기 소도로 들어가서 숨으면 이제 이 왕은 군사를 보내서 잡아와야 되는데 이 소도로 들어가면 잡아올 수가 없는 그런 정치적 지배자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재정 분리 사회였다는 점. 그 다음에 5월과 10월 두 번에 걸친 어떤 계절 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역시 여기는 사만은 두 번에 걸쳐 지냈다라는 점. 특히 아까 이 남쪽에 있는 변한 이 지방은 철이 굉장히 풍부해서 이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할 만큼 철이 풍부했다라는 점 역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이 각 나라들 특징과 위치 같은 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